단 한 번도 적장자에 의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종은 적장자인 세자였습니다. 맞네요. 처음이네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적장자가 왕위를 잇는다면 유교적 가계 계승의 원칙, 즉 정통성 있는 적장자로 가계를 계승하는 종법이 지켜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네, 유교 이념을 따르는 조선에서는요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이 결혼이 조선과 세종에게 얼마나 중요했을까 느낌이 이제 오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유계, 천문, 역상, 성률, 의문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야. 진짜? 자, 유계는요 유학교육에서 다루는 6가지 기초 교양을 말합니다.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서예, 수학을 가리킵니다. 또 이 천문과 역상은요 조선시대 과학을 의미하는 천문학에 해당하고요. 성률과 의문은 언어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부부터 예체능까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다. 그래요? 게다가 문종은요 네.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엄친아. 아, 그렇죠. 엄친아. 이렇게 귀하디 귀한 아들이 결혼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상대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맞네요. 세종은요 무려 3년이나 며느리감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자,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문종의 배필이 바로 군대 최고 지휘관인 정삼품 상호군 김호문이란 인물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녀는요 세자인 문종과 결혼하면서 세자빈이 되었고요. 세종에게 휘빈이라는 호를 받아서 휘빈 김씨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조선의 국모가 될 자리에 오르게 된 휘빈 김씨.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과 2년여 만에 바탕나고 맙니다. 대체 그 2년여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휘빈 김씨의 이 결혼 생활은 초기부터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세자가 아내인 휘빈 김씨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아내에겐 무관심하면서도요 몇몇 궁녀들은 또 가까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휘빈 김씨의 그 심정 상태는 어떨까요? 불행하죠. 그런데 세자 문종과의 그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만약 빨리 자식을 낳았다면 아마도 그 휘빈 김씨의 지위는 안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빈 김씨에게는 자식을 낳을 기회마저도 없었습니다. 당시 관행으로 대체로 이 성년으로 간주하는 15살 봄에 합방을 합니다. 휘빈 김씨와 결혼할 당시 문종의 나이는요 15살이 아니라 14살이었습니다. 아직 1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자, 이쯤 되면 이제 합방이 이제 가능해지는 나이가 된 거예요. 15살. 네. 이때 휘빈 김씨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근데 왜요? 유교 예법에 따라서 이 휘빈 김씨는 1년 동안 할아버지 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이 상을 치르는 동안은 합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결혼을 하고도 2년가량이나 합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남편인 세자가 자신에게 여성으로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또 이 세자빈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초조한 마음을 견디지 못한 이 휘빈 김씨는요 누군가에게 은밀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한 인물은요 호초라는 이름의 궁녀였습니다. 이 궁녀 호초는요 양반과 첩의 딸이었는데요
희빈 김씨가 알고 싶어 했던 건요. 바로 세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비술이었습니다. 희빈 김씨는요. 어머니가 첩인 호초라면 뭔가 민간에 떠도는 그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첩들의 비법 요거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승술. 압승술. 승술. 예, 압승술. 압은 뭐냐면 누를 압자예요. 예. 승은 이길 승. 술은 제주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다른 여인의 길을 눌러가지고 이 자신이 사랑 싸움에서 이기는 술법. 그럼 이 압승술, 이 비술 써가지고 궁녀들을 누르고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요 비술, 요거를 지금 원했던 거죠. 그래서 희빈 김씨는요, 세자빈이 절대 하면 안 될 비술에 손대게 됩니다. 호초는요, 희빈 김씨에게 조용히 비술을 알려줍니다. 뭐지? 무언가를 태워서 그 죄를 술에 타서 세자가 마시게 하면 세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의 신발을 잘라서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든 다음 요걸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여자는 멀어지게 됩니다. 희빈 김씨는요. 그 방법을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당시 문종이 가까이 지내던 이 두 궁녀 효동과 덕금이라는 두 인물을 콕 집어서 그 신발로 실행할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희빈 김씨는요. 이 비법을 써보기 위해 틈틈이 기회를 엿봤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 아, 이게 아니, 결론은 실패. 실패. 세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끝내 문종에게 이 비술을 쓰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쉽지 않죠, 이게. 아니, 아, 안쓰러워요, 진짜. 사실. 안쓰러워. 맞아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렇죠. 아, 자, 이게 안 되니까 다시 호초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물어보죠. 아, 또? 이때 호초는요. 전보다 더 충격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갖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뱀이요? 뱀. 네.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아니, 실패로 끝난 첫 번째 비술보다도 훨씬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이 희빈 김씨는 이 두 번째 비술에 혹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요. 두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궁궐에서 세자빈이 비술을 쓴다는 소문은 당연히 시아버지 세종 귀까지 들어가지요. 들어갔어.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세종은 이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 그리고 확인합니다. 호초를 불러오라. 와. 친히 불러드립니다. 일개 궁녀가 나라님 앞에 불려갔으니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히 뭐 거짓말로 모면할 엄두도 못 내고요.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게 됩니다. 아이고, 다 얘기해버리네. 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희빈 김씨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을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며느리의 자백을 듣는 이 세족의 심정, 이게 과연 어땠을까요? 슬프다.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진실로 장차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남의 어머니로서의 괴범이 되어 만세의 큰 복조를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